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네, 거듭제곱근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A의 n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두 이 페이지에 학습지를 펼쳐두고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업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1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건 x세제곱을 -1이 되게 하는 x값을 모두 찾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근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1의 세제곱근은 이와 같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1의 세제곱근은 실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실근, 허근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중에서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있죠? 이 -1. 이 실수인 x의 값에 해당하는 실근을 우리 좀 달리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달리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x세제곱을 -1이 되게 하는 x값 중에서 실근인 -1을 우리는 세제곱근 -1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표현해줍니다. 그럼 두 개의 값은 같겠죠? 네.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x 4제곱은 16과 같다 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모두 찾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4개가 찾아지게 되겠죠. 이 중에서 실근은 2개가 나오죠. 네,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것. 그러면 이때 우리 이를 달리 표현해 줍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4제곱을 해서 얻어진 값이므로 4제곱근 16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2는 -4제곱근 16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과제로 나간 문제 2번의 괄호 1번 -8의 세제곱근은 x세제곱은 -8을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8의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서 실수인 -2만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세제곱근 -8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또 괄호 2번으로 갈게요. 625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x 4제곱이 625가 되게 하는 x값 찾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4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실근인 것만 이 5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나요? 네, 앞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4제곱근 625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5는 그렇죠. 여기에서 부호만 마이너스 4제곱근 625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우리 표현을 좀 다르게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 페이지 혹은 밑에 페이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노트에 정리하면서 수업 내용을 듣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에 세제곱근 8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제곱근 8 그러면
이 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이 수업 활동은 매우 잘 된 겁니다. 세제곱근 8.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 x 몇 제곱을 했을 때, 그렇죠. 세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되게 하는? 맞습니다. 8이 되게 하는 x의 값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 나오죠? 네, 한 개가 나오게 되겠죠. 왜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려지고, 이때 y값이 8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y값이 8이 되게 하는, 즉 8이 되게 하는 x값, 실수인 x값을 찾아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수값을 우리는 바로 앞에 표현한 세제곱근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세제곱근 8이라는 건 x세제곱을 8이 되게 하는 어떤 x값? 그렇죠. 실수인 x값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무엇을 x세제곱해야 8이 될지가 떠오르죠? 네, 얼마죠? 네, 맞습니다. 2죠.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니까. 그러면 그 실근은 2가 되고, 다시 말하면 아까 세제곱근 8이라고 표현한 이 값이 2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었나요? 자, 이 수는 결국 어떤 수이다? 네, 실수입니다. 실수. 세제곱을 했을 때 8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이 수를 대입하면, 다시 말해서 세제곱근 8을 세제곱하면 얼마를 만족한다? 즉 8이 된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2번 마이너스 6제곱근 64. 이 수는 무엇인가요? 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수는 어떤 방정식에서? 그렇죠. x를 6제곱 했을 때 얼마를 만족하는? 그렇죠. 64가 되게 하는 어떤 x값? 그렇죠. 실수인 x의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6제곱이니까 그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죠. 이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가 나올까요? 그렇죠. 2개가 되겠죠. 왜 2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y는 x 6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고 y축 대칭이 되는데, 이때 y값이 64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문제니까 64가 되게 하는 실수값이 여기 양수에도 존재하고, 또 그렇죠. 여기 음수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보니 음의 부호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음수인 실수값을 표현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6제곱근 64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실수값이 바로, 그렇죠, 6제곱근 64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음의 실수인 x값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x 6제곱은 64가 되게 하는 음의 실수인 x값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x에 대입을 하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제곱근 64는 64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6제곱이 빠졌죠? 네, 6제곱은 6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가지고서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왜 이러한 표현들이 필요하게 될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6제곱을 64가 되게 하는 이 x값은 우리 정수로 바로 떠오르죠? 네, 얼마죠? 네, 2나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라고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제곱근 5라고 해봅시다. 제제곱근 5. 자, 첫 번째 질문. 제제곱근 5는 어떤 수의 범위에 해당되나요? 네,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수는 x 몇 제곱을 제제곱을 얼마가 되게 하는 그렇죠. 5가 되게 하는 어떤 수? 그렇죠. 실수 x의 값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물론 해는 3개가 될 거고 실근은 1개, 이 2개는 허근이 되겠죠. 그럼 x 세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y를 5가 되게 하는 x값이 단 하나 존재하죠. 단 하나 이 존재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5를 만족시킨다. 그 x값이 앞에 있는 정수들처럼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값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이 정수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 수를 우리는 존재는 하니까 좀 표현을 해주자. 그래서 세제곱근 5라는 표현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4제곱근 마이너스 100. 이걸 봅시다. 앞에 했던 활동을 계속 이제 적용시켜 보면 이 수는 x 4제곱을 마이너스 100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실수인 x의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근은 4개인데 여기서 실근은 몇 개가 될까요? 맞습니다. 실근이 없죠.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지고 마이너스 100을 y값이 마이너스 100을 여기에 잡고서 보면 y를 마이너스 100이 되게 하는 x값은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죠. 그러면 이게 4개가 모두 다 무슨 근이다? 네, 허근입니다. 즉,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얘기들은 모두 실근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달리 해보자 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실근을 존재하지도 않는 실근을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0은 존재하는 실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존재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6제곱근 마이너스 20은 존재하는 실수일까요? 그렇죠. 이 값은 존재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아예 이러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공통점 혹은 또 이런 차이점 이런 게 비교가 되나요? 네. n제곱근 그리고 여기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 n의 값이 짝수일 때와 이 n의 값이 홀수일 때 이 값들이 그 실수 범위에 해당하는 거듭제곱근을 표현하는 값이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범위 제한이 있겠죠. 네. 여기 홀수일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네. 양수가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되고 모든 실수값들이 다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짝수일 때는 이 근호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제한을 받죠. 네. 어떤 값들만 들어가야 할까요? 네. 음수만 제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이나 혹은 그렇죠. 양수 값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4개의 예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교과서 13쪽 자, 13쪽에 1번과 4번은 선생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이 표현을 다시 다르게 어떤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를 각자 풀이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